15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군복 속에 감춰진 눈물과 고통, 예뻐서 그런 거야라는 말의 진실, 북한 여군의 증언,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북한 인민군 여군 중대장 출신 정연희 씨입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면서까지 지키고 온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녀는 15년 동안이나 그 비밀을 왜 숨겨왔을까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증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마포구 염리동 전통시장,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도 벌써 여기저기서 가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일찍 문을 여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였죠. 정연희는 조용히 가게 셔터를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살, 북한에서 온 지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잠에서 깨어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또 그 꿈이야.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역시 그 악몽이 찾아왔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자신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기억들. 양강도 상골부대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연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창백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 그리고 떨리는 손. 이러면 안 되는데. 연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영업시간도 아닌데 누가 찾아왔을까요? 연희가 문을 열어보니 옆가게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박순덕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연희야, 또 악몽 꿨구나? 순덕 할머니는 연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올해 68살인 순덕 할머니는 연희가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친언니처럼 챙겨준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연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 벽이 얇아서 다 들린다. 어제는 잠꼬대도 했더라. 연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잠꼬대를 했다고요? 응, 싫다 하지 말라고 계속 중얼거리더라. 그리고 살려달라고도 하고. 순덕 할머니의 말에 연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절의 기억들이 잠꼬대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연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야, 너 혼자서는 이 병 못 고쳐. 이제 15년이나 됐는데도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니? 순덕 할머니는 연희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앉혔습니다. 너 북한에서 무슨 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돼. 언젠가는 내 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아야 해. 할머니, 그런 이야기는. 연희가 말을 흐렸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봐도 너는 보통 상처가 아니야. 특히 남자들만 보면 벌벌 떨고 큰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군대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새하얘져. 할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연희는 정말로 남성 손님이 오면 긴장했고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과도하게 반응했거든요. 특히 텔레비전에서 군대 관련 뉴스가 나오면 급히 채널을 돌리곤 했습니다. 연희야, 혹시 너 북한 군대에서?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그 이야기는 정말. 알았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갑자기 가게 밖에서 큰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반찬 가게 맞나요? 연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순덕 할머니가 연희의 상태를 보고 얼른 나가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 군부대에서 상관의 호출을 받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연희야, 손님 갔어. 이제 괜찮다. 순덕 할머니가 돌아와서 연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연희는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왜 이러는지. 너 정말 큰일 당했구나.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희야, 이제라도 병원에 가보자. 아니면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안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남자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되는데. 순덕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할머니가 평생 장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봐왔는데 너같이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야. 연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양강도 상골 부대, 여군 중대장이었던 자신,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일들. 할머니, 저는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연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깨끗하고 착한 아이야. 내가 뭘 당했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연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감춰왔던 아픔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붉게 부은 눈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손에는 명함과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연희 사장님이신가요?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희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연희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연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KBS 시사교양부 김현수 PD입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연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 이 단어들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 PD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김 PD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인민군 여군 중대장 출신으로 군 내부의 실상을 증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연희를 쳐다봤습니다. 연희야, 너 중대장이었다고?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 저희는 단순히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려는 게 아닙니다. 김 PD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여군들이 당하는 성폭행과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말이죠. 연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성폭행, 권력형 범죄. 바로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연희가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할 수 있어요. 김 PD는 연희의 두려움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증언이 없으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릴 수가 없거든요. 순덕 할머니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희야,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당한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연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연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 PD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북한 군대에서 상관들로부터 성적 강요나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 끔찍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강도 산골 부대의 그 어둡고 차가운 막사, 술에 취한 대령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거무서운 목소리.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연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면서 의자가 넘어졌고 큰 소리가 났어요. 연희는 그 소리에 놀라 더욱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연희야, 진정해. 순덕 할머니가 연희를 안으려고 했지만 연희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마치 북한 부대에서 상관의 호출을 받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김 PD는 연희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북한 군대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사장님, 저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구해요? 누구를 구한다고요?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구한다고요?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을 말이에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김 PD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우리 연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 소리예요? 나가세요, 당장. 할머니, 잠깐만요. 김 PD가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김 PD를 바라봤어요. PD님, 제가 증언한다고 해서 정말 북한의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의 증언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김 PD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감춰왔던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북한 여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PD님, 제가 증언하면 북한에 남은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가 아직 북한에 계신데 제 증언 때문에 피해를 당할까봐. 김 PD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거든요. 사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할게요. 순덕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결정해. 하지만 할머니 생각에는 내 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이제라도 털어놔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내 병도 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연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김 PD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PD님,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하룻밤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답을 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김 PD가 떠나고 나서 순덕 할머니와 연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15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김 PD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계속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새벽 3시 연희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찻잔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북한에서의 그 끔찍한 시절들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23살이었지. 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00년대 초 북한 양강도 해산시 근처 산골부대. 연희는 그곳에서 인민군 여군 중대장으로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연희는 자부심이 넘치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나는 조선의 딸이다.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장교로 임관되었고 여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지휘관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대에 배치된 지 석 달 후 연희는 군단급 간부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박철수 대령이라는 인물이 연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연희 중대장, 내 사무실로 와봐. 처음 박 대령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업무상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느낀 이상한 분위기. 박 대령의 책상 위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고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중대장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박 대령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을 때 연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동지 대령, 무슨 일이십니까?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대령은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야, 너 참 예쁘구나. 이런 산골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줄이야. 박 대령이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지 대령, 이게 무슨, 뭐가 이상해? 나는 내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박 대령의 손이 연희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연희는 급히 피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박 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이간나,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박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같은 계집애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줄 아나? 위협적인 말투에 연희는 몸이 떨렸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국을 위해 복무하러 온 것이지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연희의 대답에 박 대령은 비웃었습니다. 조국?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군 생활 편하게 못할 거야. 그날 밤부터 연희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온갖 구실을 만들어 연희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야간 훈련,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그리고 끊임없는 트집 잡기. 정연희 중대장, 내 부대 군기가 이게 뭐야? 박 대령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연희를 불러 호통을 쳤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연희가 사과했지만 박 대령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연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19살의 어린 여병사 김순희는 이미 박 대령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저 어떻게 하죠? 순희가 연희에게 울며 말했을 때 연희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어요. 순아,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항상 다른 동료와 함께 다녀. 하지만 그런 조언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대령이 또다시 연희를 불렀습니다. 정연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내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계속 버틸 거냐? 박 대령의 눈에는 위험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연희가 끝까지 거부하자 박 대령은 폭발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그리고 내 부하들도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그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김순희가 박 대령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연희는 뛰어가려 했지만 다른 간부들이 막아섰어요. 중대장, 개입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그날 밤 순희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는 정신을 잃은 채 막사구석에서 발견되었어요. 연희가 달려가 순희를 깨웠을 때 순희의 눈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이제. 순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을 때 연희는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부하,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순진한 소녀. 순아, 미안해. 내가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연희가 순희를 끌어안으며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신성한 곳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지옥이라는 것이.
현재로 돌아온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김 PD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붉게 부은 눈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었거든요. 순덕 할머니가 일찍 찾아와 연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연희야,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잠도 못 잤구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결정했어요. 그 PD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 PD가 약속 시간에 맞춰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PD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이 편하신 대로. 김 PD가 녹음기를 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김순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희의 첫 마디에서부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9살이었어요. 제 부하였고 정말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연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순덕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박철수 대령이라는 자가 순이를 노렸어요. 그 더러운 짐승이. 연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저는 중대장이었는데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 지키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 PD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연희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어요. 그 짐승이 순이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업무 보고를 한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려 했어요. 그런데 다른 간부들이 막아섰어요. 중대장, 개입하지 마라. 너도 위험해진다면서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비겁했어요. 제가 순이를 구하러 가야 했는데 순덕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악마 같은 놈들 때문이지.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중대장이었어요. 부하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순이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 모습이. 연희가 말을 멈추고 흐느꼈습니다. 어떤 상태였나요? 김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연희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옷이 찢어져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김 PD와 순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북한이라지만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건가요? 김 PD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박 대령은 맛을 본 거죠. 순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병사들도 차례차례 표적이 되었어요. 김영순, 리명희, 박혜진. 2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었나요? 신고할 곳은 없었나요? 김 PD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연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신고요? 누구한테요? 정치지도원한테 가서 얘기해봤어요. 연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동지 정치지도원 박 대령이 여병사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연희가 용기를 내서 신고했을 때 정치지도원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정연희 동지,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박 대령은 당에서 인정받는 간부야. 정치지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혹시 박 대령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연희가 놀라서 되물었지만 정치지도원은 계속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내가 박 대령의 호의를 거절했다던데.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병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연희가 절규했지만 정치지도원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목격자가 있고?
그건 연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없지? 그럼 입 다물어. 앞으로 이런 소리 하다가는 너부터 문제 생긴다. 정치지도원의 협박에 연희는 절망했습니다. 이곳에는 정의도 양심도 없었어요. 오직 권력과 계급만이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연희가 김 PD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걸. 특히 군대에서는 더 심하죠. 남자 간부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김 PD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더욱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더 끔찍해졌어요. 박 대령은 제가 신고한 걸 알고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거든요. 어느 날 박 대령이 저를 불렀어요. 정연희, 너 나한테 고자질했다며? 저는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하들을 더 많이 데려가겠다. 내가 나를 거절한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할머니, 그게 북한 군대의 현실이에요. 연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절망했어요. 제가 박 대령을 거부한 것 때문에 제 부하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 거거든요. 연희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지휘관 실격이었어요. 부하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김 PD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범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연희는 15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어두운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령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거부한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제 부대 여병사 5명이 모두 표적이 되었거든요. 김 PD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5명이나 동시에요? 네, 박 대령 혼자가 아니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짐승이 다른 간부들까지 끌어들였거든요. 장소령, 김중령, 모두 공범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순덕 할머니가 분노로 떨며 물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고 그 끔찍한 밤을 떠올렸어요. 부대 창립 기념일이라면서 술자리를 만들었어요. 여병사들을 시중을 들라고 불렀죠.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아이들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명령 불복종이라면서 강제로 끌고 갔어요.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보초를 세워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김 PD는 녹음기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연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기억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5명 모두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영순이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죽고 싶다면서요. 순덕 할머니가 연희를 껴안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그 악마 같은 놈들. 연희는 할머니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제가 아이들을 깨워서 물어봤어요. 누가 했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술을 억지로 먹였다고. 그리고 연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PD가 기다려주었고 한참 후에 연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중대장님, 우리는 이제 더러운 몸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죠? 라고. 연희는 그 말을 떠올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저는 다시 정치지도원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의 증언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치지도원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연희 동지, 또 왔나? 정치지도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증언했어요.
연희가 절규하듯 말했지만 정치지도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증언? 그 계집애들 말을 믿으라고? 정치지도원의 말에 연희는 경악했습니다. 여병사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야. 여자들은 원래 거짓말을 잘하거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진짜라고 해도 뭐 어쩌라고? 여자들이 남자 간부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연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었지? 여기서는 박 대령이 상관이야. 상관이 부르면 가야 하는 거고 상관이 시키는 일은 해야 하는 거야. 그게 군기야. 연희는 그 순간 북한 군대의 추악한 현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군기라고요? 성폭행이 군기라고요? 성폭행? 그런 큰 말 쓰지 마. 그냥 간부들이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 정치지도원은 연희를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정연희,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부터 문제 생긴다. 알겠어? 무슨 문제요? 군 기강을 해치는 불순분자로 낙인 찍힌다고. 그 말은 곧 연희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불순분자로 찍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내 부하들한테도 입 다물라고 해. 연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곳에는 정의도 도덕도 없었어요. 오직 권력만이 존재했고 약자는 철저히 짓밟히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연희가 김 PD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연희의 고백에 김 PD와 순떡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부하들은 지켜주지 못하고 상부에서는 오히려 저를 위험분자 취급하고 저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실제로 목을 매려고 했어요. 연희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막사천장에 끈을 걸고 목을 넣으려던 순간 순이가 들어왔어요. 순덕 할머니가 연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순이가 저를 보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중대장님, 저희까지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연희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죽으면 아이들은 더욱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걸. 연희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생각을 접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제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걸 알고 더욱 대담해졌어요. 정연희, 이제 포기한 거야? 그럼 너도 내 말을 들어야지라면서 저까지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김 PD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연희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죽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기록이요? 네, 작은 노트에 날짜별로 누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두 적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연희는 그 노트가 지금까지도 자신에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죠. 김 PD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노트가 아직 있다고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탈북할 때 몸에 숨겨서 가져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증거거든요. 순덕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연희야, 그런 위험한 걸 어떻게 숨겨서 적었니? 연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적었어요. 손톱만 한 글씨로 암호처럼 적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노트를 적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은 순찰 중인 보초에게 들킬 뻔했거든요. 급히 노트를 속옷 안에 숨겼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연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대령이 또 다른 짓을 하는 걸 봤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신병이었어요. 겨우 18살인 리은경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첫 피해자가 된 날 저는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경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몰래 박 대령 사무실 근처로 가서 확인했어요. 김 PD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신 건가요?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창문 틈으로 봤는데 박 대령이 그 어린 아이를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저까지 위험해지고 나중에 은경이가 더 큰 보복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연희는 자신의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더 끔찍한 건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목격한 내용까지. 연희가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연희 자신도 결국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 대령이 저를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연희,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결국 너도 내 손안에 들어올 거야 라며 위협했죠. 어느 날 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 대령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다른 간부들도 함께 있었어요. 장소령과 김중령이 문을 지키고 있었죠. 정연희, 마지막 기회다. 내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내 부하들이 더 고생할 거냐? 연희는 그때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 대령이 폭발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 순간 박 대령이 연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핥히고, 하지만 남자 3명을 상대하기에는 제가 너무 약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거든요. 적침 경보였어요. 모든 간부들이 즉시 지휘소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김 PD가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신 건가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시 벗어났을 뿐이에요. 박 대령이 저에게 말했거든요.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절대 못 피할 거야. 그 사건 이후 연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저에게 노골적으로 보복하기 시작했어요. 제 부하들을 더욱 자주 불렀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순이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어요.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날 순이가 연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탈출을 결심했어요. 연희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기록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탈출이라니 그게 쉬운 일이야?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우연히 기회가 생겼거든요. 부대에서 백두산 근처로 훈련을 나가게 되었어요.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죠.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은 가슴 아팠지만 이대로 있으면 모두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김 PD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탈출에 성공하신 건가요? 연희는 그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훈련 중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가서 그대로 도망쳤어요. 그 작은 노트 하나만 품에 안고서 말이죠. 경비병들이 저를 쫓아왔지만 다행히 어둠을 틈타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어요. 연희는 그때의 공포와 절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에 성공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거든요. 연희의 증언을 들은 김 PD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김 PD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 달 후 KBS에서 북한 군대 내 여군 성폭행 실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연희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출연했지만 그녀의 증언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북한 인민군 여군 중대장 출신 정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연희는 전통시장 가게에서 자신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15%를 넘었고 인터넷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북한을 비방하려고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증거도 없이 이런 방송을 해도 되나? 의심하는 댓글들을 본 연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가서 그런 일 당하는 게 당연하지. 왜 그때 저항 안 했대? 같이 즐긴 거 아니야? 이런 악플들을 본 연희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피해자를 또 고통스럽게 하네.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런 일로 세상을 더 시끄럽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때 가게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연희 사장님이세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연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저도 북한 출신이에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방송 봤는데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연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마 선생님도? 네, 저도 북한 군대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함경북도 청진의 해군부대였는데 명숙의 증언에 연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12년 전에 탈북했는데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 방송을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김 PD에게 연락한 결과 명숙도 다음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명숙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또 다른 탈북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일주일 만에 5명의 탈북 여성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북한 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었어요. 김 PD가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장님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방송에서는 6명의 탈북 여성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모두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했지만 그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어요. 북한 군대 내 성폭행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명숙이 증언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방송 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증언이 나오는데 모두 거짓말일 수는 없다며 입장을 바꿨어요. 국정감사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연희와 다른 증언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런 체계적인 증언은 북한 인권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연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순덕 할머니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요즘 내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악몽도 덜 꾸는 것 같고. 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다른 탈북 여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말에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연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어요.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겠어요. 김 PD가 연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해요. 연희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연희가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지 한 달 후 KBS에서 특별 생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자이크 없이, 목소리 변조 없이 연희가 직접 나왔어요.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희입니다. 연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을 때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15년 동안 숨겨왔던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인민군 여군 중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제 진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방송이 진행되면서 연희는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구체적인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작은 노트를 카메라 앞에서 펼쳐 보인 거였어요. 이것이 제가 북한에서 직접 기록한 증거입니다. 노트에는 날짜별로, 피해자별로 상세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암호처럼 적힌 글씨들을 연희가 하나씩 해석해 주었어요. 2002년 4월 15일 김순희 피해. 가해자 박철수 대령. 2002년 4월 22일 리영순 피해.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연희의 증언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인터넷 댓글창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어요.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위조할 수는 없어.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다. 북한의 실상이 이렇게 끔찍했다니. 이번에는 연희를 의심하는 댓글보다 지지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방송 중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저도 탈북자인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북한 군대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연희 언니, 저 순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연희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순이야? 정말 순이니? 네, 언니. 저도 3년 전에 탈북했어요. 언니가 방송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김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순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순이의 증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언니가 탈북한 후에 부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상부에서 조사가 내려왔고 박 대령은 다른 부대로 좌천됐어요. 그 후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연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언니가 기록해 놓으신 증거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요. 순이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영순이도 명희도 모두 무사해요. 다들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언니 덕분에 살았다고 늘 말해요. 이 대화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실제로 북한 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증명된 거였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
연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대신 자부심과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통시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연희의 가게 앞에는 꽃다발과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연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연희야,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구나. 15년 동안 숨어 지내느라 고생 많았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전 평생 숨어 살았을 거예요. 며칠 후 연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에서 강연을 요청한 거였어요. 사장님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연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첫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청중이 모였어요. 대학생들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닙니다. 연희가 강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청중들은 연희의 이야기에 깊이 집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대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우리와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강연이 끝난 후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희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연희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학교, 시민단체, 정부기관에서 초청이 쏟아졌어요. 연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증언을 넘어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연희는 자신만의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명숙과 다른 탈북 여성들이 연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연희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합니다. 그 작은 노트 한 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그 노트는 박물관에 기증되어 역사의 증거로 보존되고 있어요. 순이야, 영순아, 명희야. 언니가 약속을 지켰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 연희는 북한에 남은 동료들을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연희는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삶,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셨죠? 15년 동안 혼자서 짊어져온 아픔,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순간 연희 씨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연희 씨처럼 용기를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야기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